네, 팽팽하게 대치되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이야기가 오가고 특히 국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야가 만나고 새로운 길을 또 개척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정치인 피플 시간인데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예산안 처리가 사실은 지금 계속 막혀 있습니다. 뭐 방금도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진전된 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인세는 좀 상징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행령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합의점 찾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사실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잖아요. 조금 더 협상의 태도로 나서서 지금 통과를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현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국민 여러분들께 빨리 예산을 통과해서 정말 어려운 내년 경제 상황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확신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아주 좋은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눈이 있지만 뭐 밑에는 어떻게 되는지 네. 많이 이제 그 여야 원내 대표 중심으로 지금 현재 논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소위 말해서 이재명표 예산이라 해서 그 네. 지금 지역 화폐라든지 또 그 영세민 관련된 그 주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굉장히 많이 지금 양보를 해서 지금 네. 이제 의견이 상당히 이제 조율되고 있는 과정인데 남은 문제는 사실 이제 법인세 문제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략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지금 탈출해서 생산 거점을 이동하려고 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네. 그리고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께서도 중재안으로 법인세 3%를 인하하되 2년 유예하자는 그런 안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해서 네네. 이거를 어떻게 좀 정쟁으로 아직까지 계속 끌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지금 행안부의 경찰국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법무부의 인사검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현재 기존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조직이고 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일반 어떤 부서가 일반 행정 업무로 함으로써 좀 더 이 행정의 어떤 객관성과 그리고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조치로서 대통령에 대 보면 권한을 좀 내려놓는 이런 것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비비를 하겠다 하는 것은 예비비의 규정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이나 어쩔 수 없이 예측치 못한 상황의 예비비로 쓰는 건데 이런 어떤 기관 운영비 성격의 부처 운영비를 예비비로 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정의 어떤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돈은 크게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를 지금 못 보고 있다. 이런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0조가 넘는 예산 중에 사실은 뭐 수억 원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시행령 예산 이제 윤석열 정책표 예산 이렇게 사실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 예, 뭐 저도 반론을 이 들어야 문제에 될것 대해서 그렇게 뭐 오래 걸 그런 사항은 아닌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법적 다툼을 지금 청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라든지 사법영역에서 이제 판단할 문제인데 지금 제가 뭐 이게 위법이 아니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문제 제기를 했으면 거기서 만약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그 기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뭐 폐지 내지는 개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하고 연동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권한을 지금 이제 남용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걸 예비비로 쓰라 한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비비에 지금 현재 성격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법을 정부에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조금 더 붙이면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바뀌면은 한동훈 장관이 바뀌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이 법무부 장관은 어차피 항상 바뀌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을 뭐 소통력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어떤 그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청와대가 바뀌면 인적 모든 DB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서 이걸 하게 되면 이걸 일반 행정 업무로 돼서 계속해서 인사 DB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예를 들면 인사 검증을 하는 데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이렇게 저는
장래를 위해서도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김순호 국장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 박상현 의원님 밀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이 일제 시대입니까? 그분이 그 일제 시대 때 어떤 뭐 고등 어떤 경찰이 해가지고 뭐 밀정으로 뭐 독립군을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뭐 장관 내지 대통령의 알겠습니다.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관련해서 사실은 뭐 이제 지금 여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혹은 지도부에서 뭔가를 좀 야당과 협상을 가져가야 되는데 좀 대통령실에서 먼저 좀 선명한 메시지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법인세라든지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라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 조금 또 대통령의 뜻이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협상의 폭이 조금 좁아진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홍 의원님 어떻게 지금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온 메시지는 이제 법인세는 뭐 대통령께서 네네.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경제 5단체라든지 많은 어떤 경제 단체에서 그리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많은 또 장관들도 지금이 굉장히 법인세 인하를 적기다 중요한 시기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 따른 어떤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위치를 지금 현재 정부에도 지금 요구를 꽤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걸 뭐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은 없었고 그렇게 또 이때까지 뭐 진행되어 온 사항도 아니고 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순수하게 예산적으로 본다면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좀 밀고 좀 당긴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으로서도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재정 건전화에서 사실은 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도 예를 들면 영세민 어떤 지원 문제가 네. 많았었는데도 상당히 많이 좀 양보와 의견 좀 접근을 봐왔다 이런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의견보다는 많이 또 양보하면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한마디만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그 박상현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명확한 통계가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서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외국인 투자 유치가 반밖에 안 됩니다. 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명확한 팩트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수의 어떤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결국은 어떤 계열사 관련된 중소기업까지 영향이 있는 일반 거고 악수효과가 그리고 있다. 지금 법인세가 지금 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네네. 25% 22% 낮추는 것도 있지만 최하 단계에 있는 그 법인에 대해서 네. 과세 표준을 높여가지고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고도 하는 그 내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노무현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고요. 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22%였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프닝하면서 유가족들 만난 주호영 원내대표 목소리 또 들려드렸습니다. 국정조사 복귀하셨어요.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복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배경이나 결정은? 예, 저희들은 지난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 재난에 비춰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행정에서 철저한 어떤 조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네. 국회가 국정조사를 들어가는 것이 지나친 어떤 정쟁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어떤 팩트 파악에 대한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정조사 합의를 할 때 원칙을 예산은 처리 이후에 이제 하자는 걸로 됐는데 아직까지 그 원칙대로 예산 처리는 안 됐지만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유가족들과의 어떤 그런 면담을 통해서 네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뭐 마냥 해피하는 것처럼 특히 또 유가족의 아픔을 마냥 도외시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켜 전격적으로 합류를 좀 하게 됐고 이제는 정말 이제 여야가 어떤 입장을 떠나서 이런 어떤 국가적 참사를 어떤 정쟁으로 뭐 악용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2차 가해를 한다든지 이런 언행은 저는 절대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여기 후보님 어떻게? 예, 저희들도 합류를 하기로 이제 결정한 이상 지금 또 연말이고 연초고 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조사할 기간이 그렇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뭐 연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예상합니다. 예, 좀 합쳐지는 마음 속에서 국민들이 많이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요. 사실 다른 주제가 민주당 관련 주제입니다만 연결되는 주제여서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사 출신이시죠. 비례대표신데 닥터카를
탑승한 게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문제 삼고 계시죠. 뭐 당을 떠나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참 국회의원 자리가 저도 초선으로서 와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참 조심해야 된다고 네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영 의원이 의사 출신으로서 네. 당시 참사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보고 사실 저도 이제 박수를 쳤고 많은 국민들이 네네.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의사 출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많지는 않죠.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저희 대구에 그 코로나가 초기 때 동산병을 오셔서 네. 봉사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잘 칭찬을 받으셨죠.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심해서 속칭 닥터카 네. 디맷이라고 하죠. 이 응급 의료 이제 팀 그러니까 응급 이제 의료 관련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긴급 구조사 그래서 네. 3명 내지 4명이 이제 그 한 팀으로 움직이는 네네.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긴급한 사고 때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진짜 1분 1초가 중요할 때는 언제 도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긴급 구조 차량하고 또 다른 문제. 구조 차량은 그냥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이것은 그 현장에서 조치를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네. 신영 의원이 그 차를 타고 또 본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명지대 병원을 타고 가서 비슷한 거리에 있는 디맷보다 한 25분에서 30분 늦게 도착을 했다. 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체도 이제 문제인데, 신영 의원이 지금 이제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어디서 탔는지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그것도 해명도 피하고 또 최근에 어제부터는 또 남편하고 이제 같이 네. 이제 동성을 했고 그 현장에서는 또 15분밖에 있지 않으면서 이제 뭐 별 할 일도 없이 해서 또 그 현장을 당할 때는 또 복지부 장관 차를 타고 나가고 그러면 뭐 했느냐 진짜 사진 찍기 위해서 갔느냐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신영 의원이 국조특위위원 사퇴했지만 네네. 여기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그 진위와 지금 현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솔직히 진솔하게 사과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상현 의원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신영 의원이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이제 해명을 하면서 나는 당시에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의사 신분으로 달려갔다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죠. 네. 의사로서 달려가려고 하면은 개인차나 택시를 잡아서 네.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디맷 응급 의료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은 이거는 진짜 갑질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아니면 빨리 도착해서 빨리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그 인력을 잡아놓은 네.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에서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진짜 조심해야 된다. 예, 아니 두 분의 말씀을 많은 다른 의원들도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국정조사에는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두 분의 의견도 많은 분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두 분과 함께 토론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이분들처럼 얘기하면 좋을 텐데라고 하실 텐데요. 다 복잡한 사정도 있죠. 당 지도부에서도 이분들 목소리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하나 더 꺼내면서 가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꽤 오랜만에 민주당으로 복당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또 서해공무원 피살에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복당 어떤 의미로 평가하십니까?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사실은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부터 친문이 만약에 이제 당권을 잡고 있었으면 도저히 이제 복당이 안 되겠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고 그리고 또 박지원 또 원장이 지금 현재 야권에서는 굉장히 좀 언론의 주목을 받고 관련된 또 많은 또 말씀도 대중에게 일정 정도의 좀 영향력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복당을 결정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원장이 사실은 국정원장으로 간 게 정말 네. 처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서 지명될 때부터 과연 이분이 국정원장 가는 게 맞냐고 이제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했는데 또 퇴임 이후에도 보면은
전 세계 어떤 이런 어떤 안보 관련된 원장 책임자가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지 아마 기네스 기록을 세우실 것 같은데 또 그러면서 최근에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개그 같은 이때까지 많이 하면서 아무리 국정원에서 서해 피살을 없애려고 해도 결국은 메인 서버에 남는다고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에서 한번 수사를 딱 받으니까 보니까 메인 서버 사라지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국정원장으로서 그걸 알고 이때까지 그런 말씀하신 건지 모르고 말씀하신 건지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이 뉘앙스는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국민의힘 얘기도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당대회 룰이 뜨겁습니다. 뭐 꼴대 옮긴다 이런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당원들이 직접 선택을 하는 게 옳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게 사실 국민 참여 경선이 역사가 길잖아요. 천막 당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탄핵 때 정말 5대5 당시모 민심오로 이제 기적적으로 부활을 했던 역사가 있는데 100%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홍 의원님부터 먼저 답해 주시죠. 예, 민심 여론조사가 반영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 천막 당사 네. 때 이제 전대룰을 바뀌어서 한 18년 동안 이제 역사를 그렇죠. 이제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대를 앞두고 전대룰을 바꾸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역선택을 우려를 하는데 네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론조사의 어떤 기법을 통해서 조금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데 또 이런 어떤 입장도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직전 이제 당대표 할 때는 책임 당원 수가 28만, 29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80만 정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로도 보면은 그때 당시는 TK가 30%인데 최근에 보면은 수도권이 굉장히 많이 네. 늘었고 연령별로 봤을 때도 지금 저희가 20대, 30대, 40대가 30, 한 2, 3%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인구 구성으로 보면은 20대, 30대, 40대가 한 41%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지금 당원의 어떤 구성이 어떤 지역별로나 연령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떤 국민 어떤 유권자 구성과 거의 지금 비슷하다. 당심이 민심을 대표할 수 있다. 그렇게 네. 이제 민심과 당심이 이제 회귀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늘어난 당심을 함부로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전대룰을 100% 바꾸더라도 충분하다. 이런 어떤 생각이 지금 당내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대룰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23일날 상임 전국 연령 이제 사실 바꾸기는 어렵고요. 뭔가 보완책 같은 것들을 할 여지도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상임 전국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당원들 저희들은 지금 이제 3개월 당비를 납부하면 책임 네. 당원이 되는데 현재 이 규정을 이제 그대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네. 조금 더 당원되는 규정을 조금 완화할 것인지 네. 뭐 어쨌든 당원 관리된 규정의 변동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로 끌고 가든지 네. 뭐 이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의 미세 조정만 좀 남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의 당 대표에 또 많은 관심들이 있고 현 국무위원들도 자꾸 차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또 제도가 바뀌는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현직 관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좀 짧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정부의 이제 통계, 뭐 부동산 관련한 통계가 지금 또 여당에서 맹공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계라는 게 국가의 어떤 현상을 분석을 하고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개량해야 되는 자료인데 이것을 마사지 내지는 조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상 뭐 이렇게 네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소득 분배 효과만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냐면은 표본을 바꾸게 되고 표본을 상위 5분위에서 하위 20%로 비중 확 줄인다든지 그리고 적용 방식을 또 바꾼다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한 것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네. 봅니다. 자, 두 분 시간 꽉꽉 채워서 저희가 토론했습니다. 다음번엔 또 좀 더 합의된 얘기를 국민들께 들려드리는 기쁨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